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기억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흥미로운 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비디오 녹화처럼 있었던 일을 그대로 꺼내보는 거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이 글은 기억이 사실은 비어있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지문 전체의 구조를 먼저 잡아볼게요. 글은 먼저 한 심리학 실험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결과가 먼저 나오죠. 하지만 곧 however, 이 표현과 함께 진짜 중요한 발견, 즉 기억의 오류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바탕으로 스키마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 기억의 본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구조예요. 특히 이 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연결어가 바로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surprisingly, however, 이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라는 이 표현 앞에서 낯선 이야기는 잘 기억 못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다가 이 표현을 기점으로 하지만 그 오류에는 규칙이 있다는 이 글의 진짜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전환 신호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틀렛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민담을 들려주고 나중에 다시 떠올려보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죠. 글의 주제를 열어주는 도입부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구조는 ask, 이 동사의 쓰임새입니다. ask, 다음에 목적어인 people, 이 단어가 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listen, 그리고 to recall, 이 표현이라는 to 부정사 두 개로 나란히 연결하고 있어요. And then, 이 표현 뒤에 나오는 recall, 이 단어 앞에는 to, 이 단어가 생략된 형태라는 걸 알아두면 문장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As you might guess, 즉 짐작할 수 있듯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낯선 이야기는 익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 않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정보가 없어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not as well as 이 구문입니다. A는 B만큼 하지 않다는 뜻이죠. 낯선 이야기가 친숙한 이야기만큼 잘 기억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해요. 여기서 remembered, 이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good, 이 형용사가 아니라 well, 이 부사가 쓰였다는 점도 확인해두세요. 또한 주어인 unfamiliar stories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스스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기억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did not remember 같은 능동태가 아니라 were not remembered, 이 표현이라는 수동태를 쓴 겁니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문장, 놀랍게도 그러나 기억의 오류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이 문장이 없었다면 이 글은 그냥 낯선 건 기억하기 어렵다는 평범한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기억 실수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 발견이 바로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random,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작위의 임의라는 뜻이죠. 그런데 not random, 이 표현이라고 했으니 기억의 오류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그 패턴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죠? 그렇다면 그 패턴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문장이 바로 그 답을 줍니다. rather, 오히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피실험자들이 이야기의 일부를 마음속에서 rewrote, 즉 다시 썼다고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재창조했다는 거죠. 이 rewrote, 이 단어 선택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냥 잘못 기억했다거나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다시 썼다고 표현함으로써 기억 과정에 듣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개입이 들어간다는 뉘앙스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다시 썼을까요? 문장 뒷부분에 particularly the parts that made the least sense to them, 이 표현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that,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the parts, 이 표현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죠. that, 이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made, 이 동사가 나오는 걸 보니 이 that,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즉, 그들에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썼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5번째 문장에서 바틀렛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인간은 기억 속의 작은 빈틈을 채우기 위해 멘털 스키마타, 즉 정신적 스키마를 드로우 어펀, 즉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문장이 실험 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멘털 스키마타, 이 표현이 나왔네요. 스키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배경 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도 or,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shelves of stored knowledge, 즉 전장된 지식의 선반들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스키마를 이용해서 기억의 빈틈을 채운다는 겁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바르렛 conclude 다음에 that, 이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이 that, 이 관계대명사는 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뒤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 전체를 concluded, 이 동사의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틀렛이 무엇을 결론 내렸는지 그 내용 전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서 봤던 관계대명사 that과는 역할이 다르니 구별해야 합니다. 중간에 삽입된 when facing problems, 이 표현이라는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건 원래 when humans face problems, 이 부사절이었어요. 그런데 주절의 주어인 humans, 이 단어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face, 이 동사의 ing, 이 단어를 붙여서 facing, 이 단어로 만든 분사구문입니다. when, 이 접속사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남겨둔 거고요.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마지막 6번째 문장은 therefore, 따라서라는 말로 글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최종 결론이죠.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an imaginative process, 즉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글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주어 자리에 remembering, 이 단어가라는 동명사가 온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동명사 주어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뒤에 동사도 이 동사가 아니라 is, 이 동사가 온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process, 이 단어를 꾸며주는 that, 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로 involves, 이 단어가 왔죠? s가 붙어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꾸밈을 받는 말, 즉 선행사의 수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사 an imaginative process, 이 표현이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형인 involves, 이 단어를 쓴 거죠. 수일치는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제 이 글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어휘들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rewrote, 다시 썼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 덕분에 우리는 기억이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능동적인 재구성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errors, 오류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기억의 오류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발견이 이 글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멘털 스키메타, 즉 정신적 스키마가 있었죠. 우리가 가진 기존 지식의 틀을 이용해 기억의 빈틈을 메운다는 이 글의 이론적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요약한 형용사가 바로 imaginative였죠. 기억은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바틀렛의 실험을 통해 기억이 비디오를 돌려보는 것처럼 정확한 복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즉 스키마를 활용해서 과거의 빈틈을 메우고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기억은 재구성이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